네. 이제 뭐 동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바쁘네요. 기껏 나갔는데 동영상 버튼을 또 누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워크북의 30쪽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레전드 과학 탐험대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웃풋은 과학자의 예시가 있죠. 갈릴레오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 뉴턴이라든지 노벨이랄지 아니면 라이트 형제, 아인슈타인, 그리고 오펜하이머 기억나나요? 원자 폭탄, 그죠? 오펜하이머, 그 다음에 장영실, 우리나라 이제 세종대왕 때 많은 발명 도구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퀴리 부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본다면, 이렇게 8분 중에, 내가 이분이 발명가로서 어떤 발명품이라든지 발명 업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이 책 속처럼 하나의 상상으로 어떤 거를 발명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힌트를 줄 수 있다라든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과거의 과학자들을 만나러 갔다 오는 거예요. 수행평가가. 근데 그걸 해도 좋고요. 먼저 앞타임 친구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과학자들 있죠? 과학자 중에 한 친구는 윌리엄 하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찰스 다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 책 속에 나와 있는데 내가 좀 재미있게 생각한 부분의 과학자들을 수행평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됐어요? 네. 오늘은 레전드 과학탐험대 해가지고 실은 이런 과학 관련된 책을 읽게 될 경우에 뭐 예측하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책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표지 속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 파악이 좀 어떻겠다라고 예측을 해봄직한 그런 시간과 더불어서 쭉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1장에는 파스테로의 파스테르, 그 다음에 2장에는 어느 과학자인가요? 찰스 다윈의 갈라파고스 전쟁이란다. 여행을 통해서 핀칫의 진화 과정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침팬지를 사랑한 제인구달. 그리고 4장에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 윌리엄 하비와 함께 마녀 사냥을 막아라 요거. 그리고 5장에는 완두콩 마니아 맨델에게 용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맨델이라는 이 수도사이자 과학자이자 뭐 수학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소심한 성격이셨나봐요. 많이. 그래서 이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장에는 고양이 부족을 이긴 김정도 박에스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서양 의사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분의 과학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과학자를 선정해서 수행평가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느 분이 가장 그렇게 좀 많이 와닿았나요? 윌리엄 하비 제인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요. 그렇구나. 윌리엄 하비나. 소미는 누구 했어요? 네? 소미는 누구 했어요? 윌리엄 하비였어요. 그럼 저 제인 구달. 해볼래요? 그렇군요. 과학자로서는 야생에서 특히나 위험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위험동물이라고 분류가 됐을 수 있었던 침팬지, 그리고 동물을 많이 하대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런 교감을 나누고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벗게 해준 그런 여성 과학자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제인구달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인구달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제인 구달 약간 그 시선이 좋지 않아요? 여성이라는, 그죠? 여성 과학자라든지 여성 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업적을 뭐 논문에 기재한다거나 발표회를 한다거나 그런 시대가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포기하려는. 처음에 침팬지랑 친해지는 게 약간 어려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랬겠죠. 되게 친근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분들의 족적 이렇게 표현하잖아.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곳에 흔적을 남기신 거잖아. 그러면 그 흔적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과 연구와 그다음에 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척자이자 선구자이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혹시 질문 없어요? 글쎄요, 선생님은 화요일마다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를 하는데요. 한 선생님이 이 중등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잘 아주 깊이 있게 수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 39쪽에 공기가 통하는 곳에서 썩지 않음을 증명하라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백조목 플라스틱이라고 나와 있어요. 파스테르가.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라든지 썩는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거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놓여 있는 생물은 무조건 썩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조목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40쪽 보면 중간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지. 세균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 이 실험이 성공하면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기존 학설을 완전히 엎고 생물은 생물로부터 나온다는 내 이론을 증명할 수 있을 거란다. 라고 하면서 지킬이 우히히 백조목 플라스크 오 지킬 박사님 그 이름 좋네요. 백조의 기다란 목과 비슷하니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고기에 즙을 내놓고 실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완전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요? 그랬구나. 실은 읽어줬던 부분 그 윗부분이 있어요. 윗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거는 수아가 읽어볼까? 얘들아. 이렇게 음. 가해자는 고깃집에 있는 모든 미생물이 죽는다. 어. 고깃집이 썩으면서 미생물이 고깃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지. 음. 하지만 이렇게 입구를 길게 내려 S자를 만들면 세균이 들어오다가 중간에 작은 물방울에 잡혀 고깃집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질문거리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윈이랄지 우리 제인구달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볼까요? 침팬지를 사랑한 제인구달 한번 볼게요. 네, 뭐 제인구달 선생님도 워낙 한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하나의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시다거나 어떤 그 전공 학위를 따시지는 못하셨나 봐요. 그런데 1965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 60여 년 전이에요. 그지? 네, 이러면서 제인구달 선생님이 하셨던 굉장히 뭐 힘든 부분들, 그 당시에 많은 남자 과학자, 남자 동물 연구가라고 하더라도 서양에서도 생소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떤 거죠? 동물 행동 연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려동물 치료사, 그 다음에 행동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런 직업분들도 많이 생기셨는데, 한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동물을 연구한다? 그 당시에 남성분들은 다 번호를 달고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인구달 선생님은 그 동물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교감을 다 나눌 수도 있고 책 속에 뭐 이 사진뿐만 아니라 워낙 너무나 많은 사진들로 인해 가지고 침팬지를 교류하고 정말 침팬지 입장에서 먼저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인구달 선생님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됐을까요? 네. 뭐 다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지금도 동물 번호로 불러요? 아니면 이름 붙여요? 지금은 그거는 단체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임시 보호소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아니면 실은 조금 부르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번호랄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나 아니면 동물 실험? 근데 동물 실험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오로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약품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했다면 지금은 그 약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동물 실험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연구를 하더라도 옛날에 100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가장 최소화 30마리, 뭐 40마리 그리고 그 30마리, 40마리의 동물을 연구함에 있어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또 한번 뭐 승인의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약품 개발이나 하는 곳에서도 이런 동물들의 영혼을 위한 제사를 지내준대요. 그 실험으로 죽은 동물들에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가장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쥐? 근데 쥐는 자기 자체가 실험용 쥐로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태어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가 제일 많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토끼는 너무 순해서 아이가 아파도 그렇게 많이 발버둥을 치진 않나 봐요. 그래서 토끼라는 동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의외지만 사람의 장기랑 가장 많이 유사한 동물은 바로바로 개. 돼지입니다. 돼지.